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충남 아산을에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 계신 강훈식 후보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훈식 후보님. 네네. 지금 충남 아산을 지역위원장으로 열심히 뛰고 계신데, 네네.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정가 산책을 하면서 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그러니까 네.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 근데 조금 이제 네. 마사지가 돼서 세종시로 네. 국회 분원을 이전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이 지금 충청도에서 조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좀 분석해 봤거든요. 네. 어떻게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파장이 굉장히 있죠. 그래요? 사실은 말입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예. 지난 8년 동안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충청남도 북부 지역, 특히 이제 아산, 천안, 당진 이런 지역에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 보니까 과거에 지방분권 되던 것들이 예. 다시 수도권 집중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충남 지역들은 굉장히 저희 같은 아산 지역은 굉장히 소외감이 다시 느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본원 이전, 즉 지방분권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국토 균형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갈급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중앙당에서 내렸는지 좀 축소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만약에 온다고 그 원안대로 만약에 가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예. 충청남도에는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전 예. 그리고 심지어 충북까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좀 마사지를 했지만 네. 이용섭 단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네. 세칭 말해서 친노라고 얘기되는 그런 후보들이나 혹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 공약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고 오랫동안 우리가 늘 공약으로 제시해 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청도에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낳으면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회가 내려감으로써 사실 네. 여러모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이 살아나고 또 네. 공무원들이 길에서 버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네. 세금도 그만큼 아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네. 세종시 옆에 KTX가 가장 가까운 게 오송이라는 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오송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네. 다른 열차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15분, 20분 걸리는데 네. 그거를 세종시를 그림으로 보면 바로 관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예. 그걸 일부러 우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 그러면 이 동네에 살지 않고 서울로 출퇴근할 거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실제로 지방에 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물론 이제 약간 그 경우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방에 살기 위한 지방 분권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친노 이런 어떤 정파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자체가 큰 흐름 속에서 가져왔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을 했을 때는 예.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어떤 종파주의적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전략적인 선거적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밑그림대로만 진행이 됐더라면은 사실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들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런 뭔가 새로운 그런 도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뚫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빨대를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모두에서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예. 그러니까 권력의 힘에서 보면 그리고 또 동시에 결국은 수도권을 자꾸만 키우는 이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데 예.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과거의 방식이잖아요. 개발 시대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중앙 그렇죠. 집중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강훈식 후보가 뛰고 있는 곳이 충남 아산이잖아요. 네네. 여기 아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뭐랄까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좀 네. 어떻게 보면 성장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근데 이 아산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제가 공약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제가 오늘 공약 발표를 한 아주 핵심적인 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겠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동시에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제 노동학법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로 공약을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요즘에 인구가 특히 충남 북부 지역, 아까 말씀드린 거 천안, 아산, 당진 이쪽 쪽이 북부 지역이 많이 성장하고 인구가 넘어왔던 이유는 수도권 규제 때문인데, 이게 규제가 풀리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요. 한 7, 8년, 6, 7년 되니까 큰 기업들이 들어오던 것이 다시 경기도나 이쪽 수도권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협력업체, 또는 소위 하청업체라고 하는 업체들이 충청도로 내려오던 걸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자영업자들의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예.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계속 기업들이 들어올 걸로 예측해서 무슨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다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또 거기에 지금 노동학법 문제가 물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뒤숭숭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가장 큰 이슈는 역설적으로 경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제 문제를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각도로 저희들의 각도로 주장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일자리 2만여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원래 이제 자영생산 증가분이 2013년에서 14년 늘어날 때 2만 6천 개 한 해 동안 늘었던 양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렇게 오던 것들이 지금 3천 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게 제가 아까 말한 수도권 규제 문제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저희 당에서 했던 국회 이전이 이런 게 되게 시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서 14년 1년 동안 2만 개가 늘었는데 14년에서 15년으로 4,600개인가 3,600개로 줄었어요. 17,000개가 줄은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조가 됐고 또 그나마 늘은 일자리도 굉장히 영세업체 중심으로 늘기 시작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안 좋은 일자리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막 이렇게 일종의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회 이전이다라고 하는 그 철학은 지방에 분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철학에서 나온 건데 지방 분권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면 지방은 얼마든지 일자리도 늘어나고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고 역동성이 생기고 오히려 젊은 부부들이 그쪽에 가서 살면서 아이도 낳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에다 빨대 꽂듯이 이렇게 고속도로 지어놓고 자꾸 그냥 그 수도권 주위에 규제 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이 모든 걸 다 잠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방은 다 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3천여 개 일자리 들은 것은 다 안 좋은 일자리라고 영세한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여기 저희 지역에 현대가 있습니다. 현대와 삼성이 있는데 현대의 신입사원 중에 이게 저희가 그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신입사원 중에 20%가 그만둔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이 좋은 현대를 못 들어가서 소위 대기업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거기 가서 살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와서 일자리 때문에 왔는데 여기에 살고 뿌리내리기에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정말 전국토가 어디나 골고루 잘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정말 위배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자리 공약 이외에도 아산을 바꾸기 위한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나요? 네, 이제 그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아이 키우고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산이 아직까지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두 번째로
가장 큰 과밀학급이 충남 아산에 있는데 맞아요. 한 학년에 15학급 정도 됩니다. 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요가 확인돼야지만 학교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학교의 학생 지금 이제 법이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데 예측 가능하지만 수요가 여기에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 거라는 게 예측 가능하지만 먼저 학교를 짓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고 시민들하고 자꾸 접촉하는 면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산도 좀 후보 단일화가 안 돼 있죠? 네, 후보 단일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후보가 총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3명입니다. 3명이네요. 그 보니까 네네.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지금 새누리당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네네. 네네.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나 어떤 접촉들이 있었나요? 일단 뭐 국민의당이 당 자체의 당론을 핑계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뭐 궁극적으로 이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질문은 그냥 이대로 넘겨주자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인내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세종시로 국회 분원 그리고 네. 청와대 이집무실 그 이전 뭐 혹은 네. 신설 이런 형태로 그 큰 그림을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이 전체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 공약들을 함께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까지 아름답게 성사시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예,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의 후보로 나선 강훈식 후보하고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부진했던 연초와 달리 지난달에 산업 생산은 좀 증가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이 이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로 이제 생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소비는 얼마나 늘었는지, 투자 부분을 이제 총 망라하는데요. 2월 들어서 전체 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0.8%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주로 뭐 갤럭시 S7이라든가 뭐 LG G5 같은 휴대폰 신제품 출시가 늘면서 반도체 수출 물량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나 이제 생산을 제외하고 소비 투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1.8% 줄어서 감소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예. 뭐 그리고 설비 투자 역시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생산만 나홀로 호조를 보여서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었느냐.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예. 정부가 그 연초 부진에서 경기가 이렇게 좀 벗어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체정부의 판단은 조금 다른데요. 경기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정부의 주장을 보면 일단 이 제조업과 수출 회복세에 따라서 3월 이후 이번 달 이후 내수 지표가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뭐 정책 효과 여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신형 휴대폰 판매가 이제 3월 이후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소비 투자 지표의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다소 이제 냉담한데요. 우선 연초에 소비 절벽 우려에서 제기됐던 소비가 2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1월에는 개별 소비세 재인하됐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을 딱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하나가 지표적으로도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치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더 좋지 않다, 개선 조짐이 별로 없다라고 이 정부의 입장과는 좀 반대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상장사들은 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외형이 줄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줄어들고 또 쓰는 것도 막 이렇게 줄여가지고 영업이익만 늘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매출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원재료 가격 떨어졌죠. 예. 여기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늘고 있다. 예. 이른바 불황형 흑자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코스피 상장사 516곳에 지난해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까 예. 영업이익이 102조 2천억 원, 1년 전보다 14%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거 기업들만 좋은 거 아닙니까? 14%나. 네, 영업이 이렇게 늘어나도 이게 다 임금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예. 그다음에 매출액은 그러나 3.01% 줄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이 얘기는 이제 1,000원어치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어느 정도 이익 받느냐의 지표인데요. 예. 이게 한 6.23%,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62원 정도 이윤을 남겨서 지난해 52원 벌었던 것에 비하면 더 이제 이윤은 많이 남겼는데요. 예. 어쨌든 상장사들의 이익을 보게 되면 2014년을 바닥으로 해서 개선되는 추세인 건 맞지만 이익 증가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닌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혹은 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효과다라는 것 때문에 좀 비난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업만 살기 위해서 돈 다 줄이고 그 월급 주는 거 줄이고 그래서 돈 많이 남기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갖고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다시 그 고용을 늘리거나 월급을 더 많이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그 재투자가 고용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시설 재투자입니다. 그렇죠. 시설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만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장사들 지난해 사업 보고서 신고 마무리됐는데 상장 폐지 기업들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규로 이제 증시에 입성하는 이 기업들도 늘고 있지만 반대로 입성한 종목들의 퇴출도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자본금 전액을 까먹은 두 개 기업, 유가증권 시장의 포스코 플랜텍 그리고 코스닥의 플렉스컴이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 두 종목은 다음 달 이제 적립 매매 기간을 거치게 되면 증시에서 퇴출되고요. 예. 그리고 퇴출 유의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신규로 이제 관리 종목으로 된 종목군들 보면 자본금이 1년 만에 50% 이상 장식한 기업들입니다. 예. 현대상선이라든가 대하, 핫텍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기한에 제출하지 못한 이 보르네오 가구 등이 그렇고요. 예. 코스닥은 더 심각한데요. 코스닥도 지금 단기 사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무려 12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이 굉장히 이제 주가가 이제 단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가 필요해 봅니다. 그런데도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는 막 이게 주가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 현대상선이 이렇게 되다니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네요. 마지막으로요. 경기 불황 여파로 가게가 돈을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묻어둔 여유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 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가게가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는 대목인데요.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지난해 가게가 이제 잉여 자금을 갖고 있던 자금이 99조 2천억 원입니다. 예. 1년 전보다 7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인데요. 특히나 금융기관에 넣어둔 돈이 이제 97조 7천억 원, 거의 대부분 금융기관에 넣어놓고 있는데 이건 1년 전보다 3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가계소득도 뭐 늘어났겠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가 좀 불안하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이 늘면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가계 소비 성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니냐 때문에 이 은행 같은데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잉여 자금을 묻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숨가쁘게 좀 달려봤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어떠셨는지요? 내일도 진짜 인터뷰에서 전격 인터뷰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답 많이 올라왔고요. 정답은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시에서부터 뭔가 충청권의 변화, 굳어버린 그런 어떤 근육들이 좀 풀리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당첨자는 로니님입니다. 정답 세종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로니님께 연극 보도지침 티켓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마지막 제가 선사해드릴 곡은 60 로드리게즈, 바로 슈가맨, 서치 포 슈가맨의 주인공이죠. 그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들의 그 투표의 그 어떤 관행과 문제들을 고발하는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에스타빌리시먼트 블루스입니다. The mayor hides the crime rates. Councilwoman hesitates. Public gets irate, but forgets the vote dates. Weatherman complaining. Predicted sun, it's raining. Everyone's protesting. Boyfriend keeps adjusting. You're not like all of the rest. Garbage ain't collected. Women ain't protected.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